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료 가운데서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그렇게 해서 제 주위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주로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야당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분이라서 한번 대담을 좀 해보려고 오늘 제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회에 가서 이제 시위하는데 야당이 시위하는데 거기도 갔다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목사님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장통합 목사 이규만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준비가 없이 아마 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된 내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뭘 보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시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보다 더 많은 수요가 갔어요. 네.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철저히 준비됐고 또 충암고 동문 3개월 전에 김민석 의원인가가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백 명이 이제 자장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본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첫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회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말하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군인들이 국회 의사당 에워싸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못 모이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10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11시 좀 넘어서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시 40분에 계엄 해제 결의를 결의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불과 2시간, 제가 알기로는 아마 2시간 정도 뒤에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 4시에 자기가 계엄을 선언하는데 한 6시간 뒤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다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달라 결의를 했어요. 그것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정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행하려고 했으면은 굉장히 아주 어설프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서 나는 송채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집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10시 반경에 과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제 압수수색하러 방청대가 갔어요. 과천뿐만 아니고 수원에 있는 아마 여론조사 어떤 그 기관인가 봐요. 그리고 또 과천에도 다른 선거관리 기관이 있답니다. 세 군데에 투입된 인원이 한 500명 됐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비상계엄에서 국회를 묶고 정말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좀 압수수색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전부터 그 말이 계속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장 청구를 하면은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과천의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이게 아마 목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걸 집행할 그런 의지가 나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다친 사람도 없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은 그거보다 조금 달리 한번 해석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예. 계엄까지 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 내란이거든요. 응? 이게 역성 그 반란이란 말이에요. 3대를 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 서버 그거를 하려고 선거 그거 그거 유튜버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고 경고 차원에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좋아요. 그 생각하는 생각자 다르니까. 그렇죠. 뭐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준비가 굉장히 허술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수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정말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그 뭐 이제 경찰이나 군대나 이걸 딱 사전에 인원해가지고 그들이 뭐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당 그 수뇌부들하고 인원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측근들도 잘 몰랐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소수 몇 사람은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제가 듣기로는 그 계엄군이 국회에 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실탄을 장치에 아니면 갔다 이런 소리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탱크도 간 일이 없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아마 그 비상계엄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다른 어떤 속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10시 반에 그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담화 발표할 때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종북 척결, 종북이나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부분을 이제 거론했어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이 뭐 190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야당이요. 그리고 뭐 예산도 자기가 주장하는 예산이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민주당 그 예산은 대폭 그죠 올라갔어요. 국회 월급도 지금 올라갔더구만요 보니까.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 법안을 내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려면 거기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김건희 그 특검을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자꾸 주장을 했지 몇 번 거부했는데도 자꾸 올려오지. 그러니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그래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악수를 쓰지 않았느냐. 이게 악수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호소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작전이 아니냐. 아니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응? 그리고 이게 친이 쿠데타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가 많이 필요한 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은 군대가 아니거든. 응? 그 12.12 때는 양쪽 군대가 부딪히니까 이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비무장입니다. 비무장. 친이 쿠데타니까. 응?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소수의 군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첫째는 날짜를 잘못했겠어요. 응? 날짜를. 태기를 잘못 받은 거야. 아마 무당이 해줬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했으면 국회의원들 지방 내려갔을 때 딱 해버렸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날짜를 잘못했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을 하려고 했다면 그냥 어설프게 했다는 거거든. 아니 남대표는 철저히 준비했다니까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다 그만한 기본 상식이 없이 했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주 속셈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만약에 비상계엄 하려고 하면 첫째 국회부터 묶어야지. 국회를 묶어야 되는데 국회 30분에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11시 좀 넘어 다 모였어요. 이런 국회를 묶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갖다가 이제 딱 둘러싸가지고 이제 모이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들 강금시키고, 이게 기본이거든. 근데 이 기본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고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산을, 그 무효를 결의하도록 그냥 뒀어요. 그래서 뭐 일단 그건 뭐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내 생각에는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다. 일반적으로 보수들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런 계엄을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제 생각은 다 준비는 철저히 했는데 이게 보안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게 보안을 중시하려니까 극소수 사람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북 가는 줄 알고 왔는데 국회의사당이란 말이에요. 놀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령을 안 이행하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니까, 군인이니까 하는 척만 한 거예요. 하는 척만. 응? 그 유리 깨는 사람도 그거 유리 못 깨서 그렇게 몇 번씩 칩니까? 그거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비상계약을 정말 하려 했으면 그냥 10시간에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퇴근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다 이제 자주 않는 시간인데 뭐 새벽 2시쯤 한다든지 국회를 다 애워싸 놓고 철저히 국회는 못 모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현재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어요. 이제 첫째는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해서 사과한다. 그러냐고 앞으로 이제 모든 자기의 어떤 그 일정에 대해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게 다 맡기겠다. 국민에게, 국민의힘에 맡기겠다. 국민의힘에서 결정에 내가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국힘의 일부 사람들이 그 탄핵에 동참하려고 하다가 그래 돌아섰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걸 노린 거죠. 물론 뭐 그래. 물론 사람이라 하는 건 다 자기의 삶을 위해 하지.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오후 5시부터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희 특별법은 통과했어요. 일단은 192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안 받으면 안 되는가 봐. 내가 볼 때는. 부결됐어요. 네, 부결됐다. 198표를 부결. 그것도 이제 200명 돼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300명이 투표했어요. 네, 그게 부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탄핵 결의도 아마 현재 입장에 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라 부결됩니다. 왜냐하면 참석자가 200명이 안 돼요. 다 나갔어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결된다고 보거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이 어떻게 그럼 앞으로 이제 흘러갈 것이냐? 왜냐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또 매일마다 국회를 중심으로 또 내가 알기로 한 2만 명이 국회 중심으로 이제 시위를 한다고 듣고 있어요. 2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예, 나는 2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서울의 국회에서 달뛸 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보수직에서 탄핵을 반대한다. 아마 그런 납부 집회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국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라 하는 건 사실상 누구 다 짐작할 수 없어요. 물론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물러가라 가겠지. 아니, 이제 또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 또 올린다고. 또 올려야죠. 그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야당 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할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의 어떤 하나의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현재 한동훈 그 대표의 태도를 뭐 하셨습니까? 아니, 자기도 그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자, 사는 거지 죽는 거지 모를 일이지. 왜냐하면 한동훈이나 또 탄핵에 이제 참여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봅시다.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임시적으로는 자, 우리 편들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을 주는데, 과연 야권 지지자들이 그 사람 밀어주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옛날 유승민일처럼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탄핵에 동참할 수는 없다. 왜? 그 사람들이 아예 민주당 가서 설치하려고 하면 몰라.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보수에서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나 시민단체 표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주죠. 그걸 처치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에 그 정권이 바뀌고 그 대통령 둘이가 잡혀 들어가고 한 250명의 고위관료들이 다 이제 깜빡 났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번에 그때에 당한 사람들이 철저히 이번에 탄핵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자, 그랬는데 한동훈 그 대표는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갑자기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 사람 동의하는 사람들 다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왜 한동훈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이 잡아서 감금시키려고 했다. 예, 뭐 그래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섰다가 예. 다시 이제 뭐 독대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그만둔다, 당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다시 돌아섰는데 예. 이제 고민이죠. 왜냐하면 지금에서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자기도 이 판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예. 또 그렇게 하자니 또 보수 지지를 못 받고 이런 거죠.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의원이라면 선서한 대로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자기 국회의원 다음 당선되는 거로 생각하고 응?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 무슨 내란에 수계를 저렇게 놔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내란에 이제 아닌지 가는 건 물론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 이제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보니까 뭐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공수처도 하겠다, 또 방첩 군 관계에서도 하겠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린 그거 안 믿습니다. 그게 직권 남용의 죄를 적용시키냐, 내란을 적용시키느냐 이것은 이제 조사한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건 자기 권한인데 또 그러고 국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그것도 더 들어줬는데 그게 무슨 내란죄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둘이가 다툰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 부분은 여러 군데서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오후 5시 국회 탄핵은 지금 이미 뭐 대부분 물건 나왔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나 자 일부 측에서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현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발을 꽂고 묶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악수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호소하는 거나 다름없다. 나는 이래 생각해요. 자살골을 누면서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래 생각해요. 수비 잘해라고 자기네 골대에다가 골을 차는 그걸 누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내가 이제 지금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나는 이래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뭐 경제적인 것은 뭐 어렵다지만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그래도 우리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이 부재 상태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내려오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하고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모르겠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하는 게 좋겠죠. 그분은 지금 사임해가 나가는 게 좋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분을 살아난 거죠.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핵책을 누가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번에 탄핵이 비상계엄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웃을 겁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법원 리스크도 더 달아날 거고. 겉으로는 막 내란죄리, 별죄리 익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대통령이 빨리 사임을 한다든지 탄핵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실력이 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대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또 범죄적인 그런 사실을 자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재판도 받고 있고. 뭐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내가 알기로 트럼프도 대법원 내밀어놓고 됐잖아요. 30몇 가지 제목이 있는데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다 보류시켰단 말이야. 사실은. 아니 다 저기 무죄됐어요. 그게 다 나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무죄도 될 수 있지만 자기 사건에서 다루지 마라 대통령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지 이제. 그걸 빨리 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빨리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니까 해야지. 그렇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를 위해야 되지. 당연하게.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반대편에 비판할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거고요. 한동훈의 태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윤석열 대통령 차후에 자기가 어떤 대권에 진입하려고 빨리 지금 이런 어떤 선수를 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좀 분리책을 쓰지 않았느냐, 이래 보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지지를 하면 같이 무너질 수가 있고 각을 세우면 보수층 지지를 못 받을 수 있고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문에서 보수 지지들이 전부 다가 배신자라. 한동훈을 그려내라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일반적으로 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한동훈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행보를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걸 가중시켰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좀 빨리 서두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불발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탄핵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니까 뭐 이제 탄핵이 됐다면 헌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재를 가면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뭐 현재 봤을 때 보니까 뭐 이제 안 됐으니까 불발됐으니까 관계 없고 향후에 이게 뭐 직권남용이냐 내란죄냐 이것도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이건 직권남용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한다고 결정 나는 건 아니거든. 이제 많은 그 법조 관계자들이 한편에서는 내란이다, 한편 내란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 되면은 대통령의 어떤 불소추권이 있어요. 그게 저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개인 중에는. 내란은 적용 받는답니다. 불소추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나 야권 측에서는 내란을 몰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막 판단이 내가 또 헌재에서 하든지 또 헌재도 보니까 9명이 정원에 지금 6명입니다. 이제 3명 들어갈 겁니다. 6명. 그 6명이 과연 그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심리까지는 한다 그럽니다. 심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켜볼 문제고 아마 이제 이제 내란죄를 적용하고 안 하고는 상당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나도 뭐 내란죄가 아니다. 난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이목사님 내란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가지고 우리가 내란죄 우리는 아니 지금이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시가 아닌데 전시에 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죠. 얼마 전에 또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경 목사님은 앞으로 이제 야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 같으니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이고 야권은 계속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부결되면 또 하고 부결되면 또 하고 지금도 보세요. 저기 건의 198표 나왔잖아.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200이 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특검은 여당 내에서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긴 그 동감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에는 동참 안 하겠다. 거기는 동참해도 올해까지 아마 198명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론 뭐 더 하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또 김건희 그 특검이 되면 거기서 또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여론이 또 나빠지고 요번에 이제 이 내란 사태를 맞아서 침입 쿠데타를 맞아서 전 국민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대학생들도 안에다가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은 또 민의의 수렴이기 때문에 민의는 지금 70%가 넘어갔어요. 탄핵하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할 때에 그 퍼센트 정도가 가더라고요. 그 정도가 지금 물론 여론을 다 믿을 수가 없지만 현재 들려오는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야권은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도록 안 할 것이고, 그렇죠.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여권은 이제 일단 시간 벌기로 이제 어떤 질서 있는 어떤 이제 대진 이쪽으로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했고 국힘에도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하려고 돌아섰어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재 생각에는 따르면은 내년 후년에 2026년 4월에 국회를 선거하고 같이 좀 임기를 좀 당겨서 같이 하지 않겠나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지 정확히는 몰라요. 우리는 일반 국민으로서 하는 예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거국 내각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반은 내놓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국 내각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요. 근데 과거에도 거국 내각을 조직하려면 야권 협조를 안 했어요. 글쎄 지금 상태는 그 단계가 지나갔다. 왜냐하면 총칼 들고 내 집을 쳐들어왔는데 총칼 들고 들어온 사람하고 무슨 타협이 있겠어요. 몽둥이를 쳐서 박살을 내야지. 그거는 뭐. 근데 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권을 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잡고 있으니까 그걸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국회에서 하도록 지금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정치권이 제가 이제 평소 생각이 다른 분야는 다 발전을 했어요. 맞잖아요, 그지? 네. 지금 뭐 K-pop 같은 거는 이 K-문화가 지금 세계를 엄청나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지금 뭐 세계 10위권, 국방도 세계 6위권,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제일 낙후된다가 사실 우리나라 정치랍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대응도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국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치권이 신뢰를 못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국민들이 거의 다 동의합니다. 이 정치권의 부신에 대해서는 잘하고 못하고는 무슨 어쨌든 다 부신하는 거. 여당이든 야당이 다 부신하는 게 많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리당략보다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은 개인이 한 입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난 이 나라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학교 교과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답을 선생님이 내주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없는 답을 내주면은 다 똥방을 쳐줘요. 근데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발전해 나간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혹시 뭐 오늘 참석하셨는데 뭐 한 말씀 혹시 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침묵하겠다는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마무리 발언 한번 해보시죠.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그 어느 정치에 이렇게 확 쏠려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보 야당만 그렇게 막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응원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진보 측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이재명이는 지금 내가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정권 잡으면 그다음에 난 비판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상이지 정권은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정권을 잡게 되면. 그래서 교회나 특히 목사님들은 어느 정파에 속해서 거기를 막 주야장창 거기를 지지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다. 좋습니다. 자, 얼마 전에 천주교 신부들이 1,500명이 윤석열 퇴진을 탄핵 주장했어요. 지난번 10월 27일 날 이제 기독교가 이제 100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주제가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 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걸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왜 천주 신부들은 1,500명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퇴진해라.
탄핵해라 툭 하면 그런다고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안 본다고 또 희한하게.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만약에 윤석열을 조금 옹호하게 되면 이건 정치적이다. 이건 저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정치에 영역에 참여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세요. 험날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기로 했고요. 교회 폐쇄금을 또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현재 왜? 요번에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권이. 그러면 야권은 협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차별금지법 통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12.12 연합예배 때 110만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르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고 있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독교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는 1,000명이 나와가지고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요구하는데 기독교도 그러면 일부 측에서는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목소리로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차별금지법 통과할 건데 뻔한데 왜 이럴 때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한 목소리 내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 개인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고 사실은. 그랬을 때 기독교는 왜 나와서 목소리를 안 내느냐. 천주교는 1,000명이라도 정치적이라 이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조금만 목사들 좀 목소리 내면은 이 정치적이다. 그 왜 그러냐면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탠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천주교 신부들은 정당을 만든 적이 없어요. 천주교 신부들은 자기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잘못된 것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선언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이거 정치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정당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특히 기독교인들 그 3%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창피한 거예요, 이거. 응?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거를 기독교인들이 못 믿는다는 거라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같은 데 기독당도 있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가 안 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정당 만드는 원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론이지로 네. 좋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기독교도 정치에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낼 건 내야 된다. 교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것도 옳고 그르고는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니까 그건 논쟁이 되니까 그 정도 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이규래 목사님 우리 예전 통합뉴스 이제 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소신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목소리가 있다. 괜찮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가하는 논리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국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옳고 그런 것은 자기 생각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의견이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게 민주국가다. 그래서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예전 통합뉴스 최경영 목사님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